좋아요, 구독. 대표님 모시고 또 오늘 지난주와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지만 유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시장이 네. 뭔가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르고 그렇죠. 다른 듯 하면서도 거의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나물의 그 밥, 그거석이 그거석이다. 네. 갈롬 달, 델롬, 델. 델롬. 네. 우리 어렵습니다. 외워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네. 시장 외우기라도 해야지 시장 따라갈 수 있어요. 갈롬갈, 네. 델롬델. 네, 그렇습니다. 그 갈롬갈이 출연대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만. 아유 네. 다행이죠. 그럼 잠깐 일단 시장 정리를 좀 해보고요. 8월 달이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는 했지만 8월 달 정리 한 주 사이에 뭐 크게 바뀐 건 없이 시간은 지나갔어요. 지수는 조금 올라왔네요. 요만큼. 요만큼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체감 지수는 요만큼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달라진 거 비슷한 듯 하면서도 시장은 최악은 지나가고 있다. 네. 저점은 잡았다. 네. 이게 지난주와 이번 주 달라진 점이다. 그 근거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확실하게 지금 바닥을 두드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더 네. 올라가지 않고 이제 고점 찍었다는 이런 확신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되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매파적인 스탠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확률이 패드와체에서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네. 그 말은 일전에 매파적인 스탠스 발언한 이후에 국채금리 이런 부분이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함께 또 이런 매파적인 스탠스와 함께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이제 고점을 치고 꺾였다는 흐름 네. 이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도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더라. 네. 즉 지금 우리가 체감 지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1,300원과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기준 4% 언더로서 지금 나가진 않지만 더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런 시장에서 확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은 저점을 잡고 빠르게 돌리기 시작하더라. 네. 이게 지난주와 크게 달라진 것 같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약간 돌리긴 시작하는데. 힘을 내고 있죠. 네. 아 좋아요 이거는. 그렇다고 뭐 시원한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시원한 건 없는데 네. 갈롬 가리잖아. 미국장도 예. 엔비디아 네, 그리고 테슬라도 다시 또 힘을 내주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2차 전지와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힘을 내주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2차 전지에서는 이번 주 또 포스코 그룹주 그렇죠. 포스코 DX가 우리 나 코스피 갈래 음. 나 잡지 마 이러면서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주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포스코 그룹주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 그래 난 내 갈 길 갈 거니까 너희 할 거 해 하는 형태로서 자기 중심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네. 2차 전지는 이런 핵심적인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는 갈롬갈 델롬델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IT 소부장 우리 얘기했듯이 네. 그런 친구들은 신고가 계속 뽑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에로티 베큐 같은 그렇죠. TFE 같은 네, 뭐 이번 주에도 더 신고가 뽑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아니 너무 훅 달리시면 안 돼요. 아, 지금 그치. 우리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분량 조절해야 되는데 네. 지난주에 뭔가 서운했구나. 예. 그래서 20분만 하고 가시면 예, 출연료 안 나와요. 아 조기 퇴근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만 나갑니다. 아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이 그거였다. 매크로 지표 쪽에서는 달러가 꺾여야 되고 그리고 금리가 좀 내려와야 된다. 라는 쪽인데 그러면 이제 9월 달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제 금리는 조금 더 내려올 걸로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경제 지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왔고 그렇죠. 미국 GDP 이 속보치와 다르게 실제 이 발표치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하향하는 모습. 2.1 나왔습니다. 2.1 나왔죠. 2.4에서요? 2.4에서 속보치가 지난달에 2.4였는데 2.1 나와버렸죠. 네.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 네. 최근에 고용지표 이 부분도 우리가 우려했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민간 고용지표 ADP 네. 고용지표도 오늘 나왔었죠. 이런 네. 것들 보면 약간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확실히 좀 눈높이 자체는 좀 많이 낮아지고 있구나. 네. 경기 좀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네. 오히려 지금 이러한 부분이 또 패드 발목을 잡아주면서 네. 시중 금리는 내려가고 있고 이게 다시 한번 기술주 성장주의 힘을 보태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크로 지표 너무나 많은 걸 봐야 되잖아요. 네. 그냥 심플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지표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과 결국 미 국채 금리 그 중에서 이제 시중 금리를 반영하는 10년물을 기준으로 네. 우리만의 기준을 세우면서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10년물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시장은 더 레벨업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9월 달을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 흐름 자체가 네. 그렇게 지금 잡아가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주도 섹터는 주도 섹터는 아직까지는 네. 에코프로가 굳건한 가운데 2차 전지가 네. 끝까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이거 잡아버리겠다 하는 쪽에서 지금 힘주고 있는 쪽이 지금 IT 소부장이잖아요. 네, 예, 그런 그렇습니다. 쪽이기 때문에 그쪽은 바라보고 근데 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주식
생활하면서 네. 항상 9월 달이나 10월 달 가게 되면 아유, 저희가 어렵죠, 항상. 예, 그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도 있고 네. 우리가 또 이제 한 11월 찬바람 불어오기 시작하면 걱정하는 게 뭐였죠? 대주주 양도세. 예. 항상 네.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옆에 있는 좀 그 훌륭하신 형님들, 네. 여의도에서 참고로 형님들은 밥 사주고 술 사주는 형님들이에요. 일단 그렇죠. 돈 많아 보이면 형님이고. 그리고 또 네. 밥 사주고 술 사줬다는 얘기는 돌려 말하면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버신 형님들, 고수분들은 네. 먼저 약간은 주식을 비중을 약간 줄이는, 조정하는 이런 흐름도 조금은 좀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런 것들 걱정을 해야 되니까 네. 최근에 이제 바닥 대비해서 좀 올라오는 부분에서 좀 일부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가고 네.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앞에 말씀하신 추석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9월 달을 바라보는 거는 일단 장은 가긴 가는데 준비도 해야 될까요? 이게 네. 갈놈갈 델놈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종목장이에요. 아, 지금도. 예. 지금도 종목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가 금리 정점이야 이런 확신이 아직까지는 안 나왔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그 안에서도 이제 그 시장에서 가는 종목들로 수급 쏠림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흐름이 미묘하게 바뀐 게 사실 2차 전지 에코프로가 150만 원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시장에서는 이런 숫자 베이스, 밸류에이션 베이스로 좀 올라왔었던 엔터 쪽이나 네. 자동차 부품주나 혹은 이제 이런 에스테틱 의료기기 같은 이런 실적이 숫자가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미리 그렇죠.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미묘하게 바뀐 게 다시 한번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술주 성장주 그 안에서도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와 아직까지 실적은 잘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바닥은 찍었다라고 확신이 들었던 IT 소부장 반도체가 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결정타를 보여준 게 이번에 엔비디아 컨콜과 그 전에 있었던 SK 하이닉스가 1분기에 3조 3천억 적자에서 2조 9천억 적자로 자 숫자 봤지? 우리 바닥 찍었지? 하는 이런 확신 이 부분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의 색깔 자체가 한 두어 달 전과 확실하게 좀 달라졌다. 그전에는 숫자, 이번에는 숫자의 바닥을 찍고 턴하는 이런 네. 기대감 이런 부분을 선반영시키는 이런 국면이다. 그 안에서 우리가 종목 잘 추려야 된다. 네. 그걸 우리가 여기서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풀었고 풀 것이고. 또 풀 것이고 또 네. AS까지 확실하게 해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뭐 무슨 휴지 많이 필요하겠네요. 우리 본격 AS 방송 아닌가요 오늘? 아스라고 합니다. 아스. 네. 아스. 죄송합니다. 아유, 네. 그런 거 봤었을 때 요즘 보니까 또 핫하게 떠오르는 섹터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죠? 네, 물론 뭐 저희가 그냥 뭔가 느낌이 왔어. 지금 촉이 왔어. 네, 그러니까 뭔가 촉이 왔어 지금. 일단 정부에서 이번에 보니까 돈을 많이 풀어요. 어. 풀긴 푸는데 바이오 쪽을 왜 이러세요? 배가 그래서 개체... 지금 두드리고 있잖아. 많이 촉이 먹었다. 왔어. 이미 촉이 왔어. 와서 비만. 많이. 네, 저도 고민이라 지금. 예. 그렇습니다. 당뇨 비만이 지금 핫하잖아요. 그렇죠. GLP-1. 그러니까 네. 이쪽이 바이오 쪽은 이제 돈을 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쪽에서 좀 찾아볼까 싶어서 보는데 이제 또 노보노디스크나 이제 일라이릴리가 성과를 내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라고 이제 올라가는 쪽에 한 축이 이제 당뇨 비만 관련된 쪽이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잠깐만 옛날에 바이오 안 돼. 새로운 걸 찾아야겠어. AI가 결부돼서 같이 움직이는 AI 의료 쪽들. AI 바이오. 예, 이런 쪽들이 이제 두 가지 축이 돼서 움직이는데 네. 이쪽은 갈놈 될놈 될입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올라가죠. 자,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네. 주식을 하면서 가장 큰 악재가 뭘까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큰 악재는 뭘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지. 그렇죠. 항상 죄송합니다. 네. 제 주식하는 목적은 뭐다? 네. 원금 회복. 아, 원금 예.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우리 고릴라 TV도 스칭하자. 이렇게 깨알 홍보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미리 네. 감사드리고. 예. 그 주식하면서 가장 큰 악재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이 올랐다. 돈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비싸서 부담스럽다. 네. 그래서 못 산다. 이게 가장 큰 악재가 아닌가. 근데 예. 바이오 얘기하면서 갑자기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네. 바이오는요 반대예요. 바이오 악재는요 가장 큰 악재는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제 경험상 반대로 예. 예. 오히려 바이오에서 가장 큰 호재는 가장 많이 오른 거. 시세가 신고가 나는 시세를 거. 안고 간다. 네. 예. 그게 차이가 있어요. 여타 IT 소부장이 되었던 여타 다른 업종은 우리가 밸류에이션 캡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뚜껑이 씌워져 있다고 표현을 하는 우리가 밸류에서 목전에 찼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밸류라는 이 캡이 있어요. 네. 근데 바이오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실제
바이오 벤처에서 실제 돈을 벌고 있어요. PER로 얘기할 거야, PBR로 얘기할 거야. 그게 없이 우리가 PDR로 얘기해 버리잖아요. Price to Dream. Dream 레이시오. 당신의 꿈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도 트렌드를 타고 있는 이런 그 종목들 같은 경우가 고점을 계속 높여나가는 모습이 항상 나타나고 있고요. 그게 말씀하셨던 AI 쪽 의료와 그 지금 GLP-1을 기반으로 하는 당뇨 비만 쪽이 지금 시장의 주도를 올라가고 있는 쪽이고 반대로 가장 큰 악재는 많이 싸진 종목들이 더 많이 빠져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주주배정 유중을 때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디지씨도 그랬었고 최근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빠졌었던 종목들 고점 대비해서 어리버리탔었던 우리 셀리버리 뭐 이런 종목들도 보면 고점 대비 20분의 1 토막 났는데 거기서 거래정지 떠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오히려 신고가 나는 종목들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게 바이오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기존에 제가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게 암 박살 바이오. 모든 암을 박살내버리겠다. 상장하자마자 4개월 만에 주가는 10,000원에서 거의 30만 원까지. 그렇죠. 29만 9,5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고점에. 거기까지 스트레이트로 달려버려요. 그러니까 30배.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2배 올랐을 때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야? 3배 올랐을 때 많이 오른 게 아니야? 그딴 게 어디 있어요? 어차피 캡을 씌울 수가 없는데 이러한 종목이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 암박살 바이오가 와 10,000원에서 지금 얼마예요? 29만 9,500원. 30만 원까지 갔네요. 그렇죠. 거의 29만 9,700원이네요. 거의 30배가 올라갔죠. 이런 거 생각을 하게 되면 바이오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시는 이유가 이 한계를 씌울 수 없다는 거. 미래에 대한 꿈에 베팅을 한다는 이런 게 화끈한 거죠. 진짜 화끈하면서도 진짜 두려운 것 같아요. 왜 실체가 눈에 잡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종목이 30% 빠졌으니까 다 빠지겠지. 50% 빠졌으니까 다 빠지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빠지는 종목들은 계속 빠지니까 더 악재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트렌드 흐름 타니까 더 올라가더라.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이 친구야말로 진짜 갈놈갈 또 될놈 안 돼. 이거 쿵짝이 맞아요.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고 이게 맞춰줘야 되잖아요 또.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쪽 나오는 섹터들의 동목들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이제 박셀바이오 움직임이 거의 따라갈 만한 지금 보면 요즘에 가장 강한 것들 뭐 펩트론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죠. 펩트론 하면 인벤티지 랩도 공식이죠. 그렇죠. 지속형 제재. 시장이 한 7,000원대에서 지금 45,000원까지. 얘가 어저께 신고가를 뽑고 나서요. 어저께 빠졌었던 인벤티지 랩이 오늘 상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왜 안 가? 그러더니 그쵸. 어제 쉬어갔잖아요. 한 방에. 그래 너 올라갔어? 나 키 맞추기 하면서 따라갈 거야 하면서 지금 같이 올라가는데 이런 흐름이 끝이냐 이걸 누가 알겠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향후에 우리가 마켓 포션을 얼마 정도 가져오게 되면 이게 비중이 얼마만큼이고 향후에 라이센스 하는 기대감이 얼마고. 근데 그동안 이런 게 잘 안 이루어졌어요. 2015년부터 한미약품이 라이센스 아웃 했는데 그거 반환받고 구체적으로 마일스톤 수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그런데 그러한 흐름 자체가 유한양행이 이번에 레이저티님 랭라자를 통해서 마일스톤 수치하고 에스모에서 신약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 이런 게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서 이런 부분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었고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SK 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확실하게 미국 쪽에서 신약 허가받는 뇌전증 신약이죠. 이런 부분도 나타나게 되면서 그래도 그 안에서 핵심적인 종목들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져가 볼만하지 않나 생각을 신약 쪽에서 가지고 있고 최근 트렌드는 또 GLP-1 쪽에 노보 노디스크와 또 이제 또 12월 달에 또 이런 승인 받는다고 하는 또 마운자로 쪽이죠. 일라이 릴리. 뭐 이런 쪽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 나가야 되는 주요 트렌드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거 아세요? 노보 노디스크가 미국 쪽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덴마크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돈을 하도 많이 벌다 보니까 환율이 움직여버려. 환율 금리 다. 환율 금리가 다 움직여버려. 덴마크 크론의 가치가 쭉쭉쭉 올라가 버리니까 오히려 이거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버리는 이런 강수를 두면서 예전에 우리가 핀란드 노키아 잘 나갔을 때 피처폰 때 핀란드가 그런 모습이 보였잖아요. 회사 하나 잘 키우면 나라가 삽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이런 뭐
에코프로 네. 화이팅. 결국에는 또 돌고 돌아서 네, 돌고 돌아 예, 에코프로 예. 화이팅.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화이팅. 그렇습니다. 예. 환율을 움직일 정도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 버리다 보니까 네. 최근에 트렌드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인수도 하고 있잖아요. 비만 관련 기업도. 그렇죠. 그래서 그 관련돼서 이런 회사들이 왜 잘 나가냐고 했었을 때 그냥 근본적인 물음은 주사를 맞는데 한 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주가 아니라 한 달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계속 약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지속형 제재.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과를 받는 거다. 제형 쪽으로 변경. 이해를 해주시고 보시는 게 제일 맞지 않나. 그렇죠. 네. 실제 이쪽이 그 당뇨 비만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팩토리나 인벤티지랩은. 네. 이제 이런 지속형 제재 관련 플랫폼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런 기술을 비만 쪽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제 해외 유수 글로벌 업체들과 협업을 진행하는 미팅을 진행을 한다. 네. 뭐 이런 기대감으로서 올라오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실체가 된다 안 된다 확신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뭐 손모가지 걸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시간이 답을 주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실체가 나온다 안 나온다 확인하기 전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시장에서 올라가는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올라가는 이런 상한가까지도 가는 이런 기염을 토하더라. 이게 시장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갈 때까지 가보자. 네. 네. 그쪽이고요. 또 하나 잠깐 짧게만 한번 보게 되면은 또 하나 AI가 결붙은 의료. 아유, 그렇죠. 이쪽도 루닛이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줬고 제가 지난주에 확인했던 종목이 뷰노였습니다. 뷰노. 네. 더 가잖아요. 네. 가는 종목들. 지난주에 하고 예. 앞에 두 자리 숫자가 바뀌었네요. 네. 네. JLK, 딥노이드, 네. 뭐 루닛, 뭐 공식이죠. 뭐 같이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 루닛은 일단 루닛이 먼저 시작을 했다가 잠시 쉬어갔는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점을 잡아줬고 다시 한번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밑에 단에 있는 뭐 뷰노 같은 이런 그렇죠. 친구들도 다시 한번 또 강하게 뽑아버리는 이런 흐름이니까 네. 당장 루닛을 실적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실적을 보면 초라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얘 시총이 2조 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예. 네. 얘가 한 번도 흑자가 난 적이 없네.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기준 뭐 38억 흑자로 전환할 거야라고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적자 이런 네. 부분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보고 플레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 종목 뭐 어떻게 이 정도 가치가 돼? 이러시는 분들은 절대 바이오 투자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바이오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는 많이 빠져가지고 싸졌다 하는 이런 종목보다도 오히려 트렌드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많이 빠진 게 가장 큰 악재,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호재 이렇게 여타 섹터와 다른 정반대의 이런 그 트레이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아까 루닛 같은 경우는 유무상증자를 같이 해요. 맞아요. 네, 그것까지도 호재로 안고 있는데 이게 조금- 예. 재밌는 게 대표 예. 인터뷰 보셨어요? 네? 대표 인터뷰? 예, 봤습니다. 그쵸. 2030년까지 매출 10조, 그리고- 영업이익 5조. 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 유증 화이팅, 무증 화이팅 이렇게 딱 부르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 먹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반응이 나오잖아요. 지금 또 그런 회사가 나오는 게 보로노이입니다. 네. 네, 보로노이도 보로노이도 보니까 요즘에 핫해요. 네, 유무상증자 같이 발표했네요. 네. 이게 거의 대세가 돼 버렸네요. 올라가는 종목들 올라가고요. 보시면 신규 네. 상장 중에서는 또 세포 분석 관련된 기술 가지고 있는 큐리옥스 바이오. 예. 이 친구도 무지하게 세요. 오늘도 강했죠. 이거 오늘 상가- 지금도 강해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상한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상장하고 나서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고요. 여기 그- 보세요. 큐리옥스 바이오도 숫자 나오는 거 보시면 흑자 난 적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갈 개연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하시면 되는데 맞아요. 이게 만약에 내가 숫자를 중요시하게 보고 이거에 따라서 밸류 평가가 안 되는 종목들 못 하겠다. 그러면 그냥 이쪽은 그쪽이 가는구나.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이쪽은 되겠죠. 내 영역이 아니구나 하고 그렇죠. 패스하는 게 좋죠. 네. 왜냐하면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타 영역과 바이오는 좀 다르게 봐야 그렇습니다. 되는구나. 네. 그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루닛이 어쩌고 보로노이가 어쩌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큐리옥스 바이오가 어쩌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또 상한가 가고 더 올라가고 이러니까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또한 또 시장에서 나타나는 또 흐름이고 네. 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이제 그 현상이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알 수 없잖아요. 돌아가는
네. 원리 원칙 모르세요? 모르죠. 아 예. 예.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알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점치고 있지. 점쳐야 돼요. 정치를 하신다고요? 점쳐야 돼요. 아, 예. 국가 경제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네. 방향성 정확하게 정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식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예.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시장 얘기하다가 결국엔 바이오로 끝났는데, 네. 예, 그러니까 갈롱갈 델롬들 찾다 보니까 이런 맞아요. 것도 지금의 스타일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 9월달은 아무래도 추석이 있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종목 장세 쭉 나가는데 추석 때 그 악몽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견뎌내 갈지 이거는 또 저희 경제사부에서 계속 또 체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거죠? 네. 그때 한번 또 불러주시면 AS 또 시원하게 해드려야죠. 그래야죠. 예. 맞았으면 맞았다, 틀렸으면 틀렸다. 그에 따른 또 투자 전략까지도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9월달을 또 화이팅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